네, 그래서 오늘 좀 주제를 제가 봤을 땐 좀 주제를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항상 이제 라이브를 오전 오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된 매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겹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아무리 실무자마다 뭐 생각하는 건 아니면 세팅 방식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분명 그 원론적인 내용은 겹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좀 거기에 대한 뭐 좀 피로도도 있으실 것 같고, 나름대로 좀 이렇게 신박한 거를 그래서 좀 들고 와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가장 저희도 어떻게 보면 접근법 자체가 좀 어려운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뭐 암호화폐라든지 아니면 성인용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문의가 항상 들어오면 저희도 여러 가지 방향성을 조금 찾아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여러 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성인용품 광고는 어떤 매체를 이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소재는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틀이 잡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가져와 봤으니까 라이브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에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성인용품 성인용품 어떤 거 혹시 뭐 담배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들고 온 주제는 뭐 담배나 주류 광고가 아니라 실제로 저희 성인 기구라고 하죠. 토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네. 그 제품들 말 그대로 자기 자신만의 해피타임을 즐기고자 하는 성인들이 늘어나면서 그 수요에 따라서 이런 브랜드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좀 어느 정도 주름을 잡고 있는 브랜드들도 있어서 아마 나는 좀 생소하진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광고주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광고를 그럼 어떤 식으로 좀 플레이를 해야 될지, 왜냐하면 아무래도 성인 용품이다 보니까 뭐 나이에 대한 제한 같은 것들도 있고, 단순히 담배나 주류보다는 좀 선정적인 것들로 저희가 소재로 활용이 될 거고, 실제로 제품 자체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그 가닥을 좀 못 잡으실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나는 광고 자체 집행 가능합니다. 먼저 광고는 가능하고, 주로 이제 어떤 것들을 활용을 하냐면은 제가 좀 우선은 뭐 크게 메타가 있고 틱톡이 있고, 그리고 이건 좀 생소한 매체실 것 같은데 DB360이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중에서 사실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뭐 메타나 틱톡이죠, 아무래도.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재에서 조금 자유도를 확보를 하긴 해야 되다 보니까 뭐 다른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매체들보다는 메타랑 틱톡이 조금 더 유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있긴 해서 네, 보통 이렇게 세 개로 쓰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할 텐데, 사실 근데 이게 조금 이제 결이 다른 거는, 메타나 틱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를 지금 보시는 분들, 좀 생소한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기서 이런 쪽에 광고가 집행이 된다고 하면서 굉장히 놀라실 것 같아요. 네, 네, 되고요. 네, 되지만 아무래도 이게 메타나 틱톡 같은 경우에 소재 뭐 검수 시스템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다가는 소재 반려뿐만이 아니라 계정 이슈까지 생길 수가 있어서, 좀 이런 성인용품을 진행을 했을 때 메타나 틱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재 반려 이슈들, 이슈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리고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좀 우회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지와 좀 계정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저희 그 어디 있죠? 어떤 너무 시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좀 운영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좀 정리를 해왔어요. 물론 이제 틱톡이나 메타 플랫폼 들어가 보시면은 뭐 어떤 사유들은 반려가 될 수 있다라고 미리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일단 우회를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나와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씩 알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저희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요거 한번 같이 봐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여기에 사실 준비된 거는 일단 저희가 성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건기식 업종도 같이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일단 저희가 이 성인용품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소재 반려 이슈나 계정 이슈 같은 것들인데, 같이 많이 제한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건기식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건기식 업종도 생각보다 많이 좀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성인용품부터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우선은 메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건기식 업종을 집행하시는 그런 브랜드사 측에서는 좀 많이 느끼셨을 텐데 특히 다이어트 같은 그런 네. 용품들은 이제 뭐 메타 소재를 조금만 이제 살이 많이 보이거나 노출이 많이 되는 거 아니면은 뭐 전후차에 이런 걸로 개성 반려가 굉장히 많이 난다, 개성 비활이 굉장히 많이 된다, 소재 반려도 많고 한데 실제로 제가 지금 성인용품을 메타에서 집행을 했을 때 느낀 바로는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뭐 생각보다 반려가 그렇게 네. 빡세진 않더라고요 이게. 지금까지 조금 많이 뭐 사례로 듣거나 아니면 집행해봤을 때 네. 뭔가 좀 과거보다는 조금 유해진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또 그만큼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광고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좀 노하우가 생긴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 조금 핵심적인 거는 너무 직관적이게 노골적이지만 않으면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뭐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 딱히 뭐 반려가 되는 그런 소재들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네. 크게는 없었고, 그래서 지금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뭐 요 정도의 표현까지는 뭐 사용이 가능하다. 물론 이제 당연히 뭐 직접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정말 나체에 거의 가까운 그런 이미지들과 아니면 뭐 실제로 남성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을 하는 그런 이미지 아니면 워딩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겠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고 하지만 요 정도 표현도 저는 나름 선정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요것까지는 좀 활용이 가능하긴 하더라라고 요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의외인 부분이 메타가 더 타이트할 것 같지만 틱톡이 오히려 조금 소재 검수에 있어서 더 타이트하다라는 점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틱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는 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죠, 저희가. 네. 네. 뭐 랜딩 URL이 사유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소재 묶어서인데 이제 소재가 틱톡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이제 영상이랑 음악이 위주가 되는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네, 쭉쭉쭉 맞습니다. 넘기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소재 이미지나 영상, 텍스트. 근데 여기 있는 텍스트는 소재 이미지 내에 있는 텍스트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개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랜딩부터 보시면은 일단 랜딩이나 상세 페이지 내에 그냥 일반 제품 카테고리 같은 랜딩으로 거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제품 들어가자마자 제품 상세 페이지가 보이는 그런 랜딩이거나 아니면 뭐 별도의 이벤트 페이지 같은 걸로 걸었을 때 상단에 보이는 그런 토이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토이 하단에 나오는 그런 상세 페이지 상단에 어떤 좀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그런 이미지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거는 틱톡 측에서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야 너희 대놓고 지금 이런 성인용품 광고하는 거야? 라고 해서 바로 이 URL만으로도 반려가 나는 경우가 사실 가장 많습니다. 네, 요게 요런 게 가장 많아요. 소재를 굉장히 소프트한 걸 써도 이 랜딩 URL 때문에 반려가 나는 경우가 대다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단축 URL로 조금 이렇게라도 우회를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곤 합니다. 네. 물론 이제 단축 URL을 쓴다고 안에 있는 뭐 상세 페이지가 바뀌거나 하진 않겠지만 우선적으로는 한번 이제 저희의 도메인을 걸고 저희 도메인을 좀 노출을 하면서 그걸 URL로 했던 거랑 좀 다르게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죠. 랜딩 자체를. 뭐 한번 필터링이 좀 걸쳐지는 네. 그런 느낌인 거죠. 네, 사실. 맞아요. 네. 왜냐면 어차피 똑같은 동일하게 저희 기존 그냥 홈페이지 랜딩으로 걸어버리면은 인식할 때 애초에 그냥 기존에 반려가 됐었던 랜딩이잖아 라고 할까봐 한번 이제 어떻게 보면 눈속임을 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해도 사실 근데 제가 진행해봤던 결과 운이 좋을 경우에만 좀 검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은 다 반려 처리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어쩔 수 없이 그냥 제품 카테고리 랜딩 뭐 예를 들어 여성 제품이면 여성 제품 카테고리 랜딩 남성이면 남성 카테고리 랜딩 이런 식으로 좀 우회해서 활용을 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미지랑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골적으로 뭐 성기 혹은 특정 신체 중요 부위를 확대를 하면 더 조금 유독 예민하게 반려가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유사 성행위 같은 거를 이제 표현하는 시각 자료
것들을 많이들 쓰고 싶어 하시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네, 현실적으로는 이렇게까지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점이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성인용품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적으로도 되게 특정 성기 모양을 하거나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직접적으로 또 노출이 되면은 반려 이슈가 되게 많이 잦은 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뭐 가장 흔하게 좀 많이 쓰이는 소재가 뭐 바나나가 나온다든지 맞아요. 네, 뭐 바나나. 과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런 걸 쓰는 데는 사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그쵸. 거라서 네, 초반에 기획을 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까지를 생각을 하시고 기획을 들어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일을 두 번 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바나나 정말 많이 사용하기는 하는데 왜냐면 이게 만약에 이 제품이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갈수록 판매량이 점점 급증하고 있는 업종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소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제품만 딱 이렇게 갖다 놓으면 사실 저게 뭐야 하고 그냥 맞아요. 넘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는 그 빠른 시간 안에 그들의 어떠한 좀 간지러운 부분이랄까 궁금증, 흥미 포인트를 좀 긁어야 돼서 이렇게 착용법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뭐 사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나나를 사용하는데 바나나 안 됩니다. 바나나 안 되더라고요. 이제 안 되나요? 바나나는 아, 아예 네.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 한번 운 좋게 된 적도 있어서 찹쌀떡님께서 최근에 유튜브에서 속옷만 입고 있는 AI 여성 이미지 광고를 봤는데 네. 이런 선정적인 이미지들은 어떻게 검수가 통과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안 되는 게 맞고요. 네, 원래는 안 되는 게 맞아요. 다이어트 그렇죠. 같은 것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요 식부금 쪽 업종이나 아니면은 뭐 다이어트 방금 말씀드린 건기식 같은 경우 소재들이 보면 굉장히 자극적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검수가 안 된다고 명시해 놓은 그런 것들을 모두 갖춘 소재들을 활용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럼 이거 어떻게 검수가 됐지 하실 텐데 운이 좋았던 겁니다. 맞죠. 정말 운이 좋았던 겁니다. 자칫하다가 근데 자꾸 하시게 되면은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계정이 막힐 수가 있어요. 좀 쉽게. 그래서 웬만하면은 초반에 뭐 계정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다 아니면 우리는 광고를 처음 집행한다라고 하시면은 안정적인 소재로 좀 가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라이브 되다가도 갑자기 어느 날 막히는 경우도 있어서 네. 네, 아마 그 광고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집행은 분명히 하지 못했을 거다. 네, 라고 맞아요. 말씀드리고 싶네요. 음. 네, 충분한 답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틱톡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가 이제 더 있는 게 여기 이제 이런 것들로 반려가 될 수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아까 이제 소재 이제 이미지 영상 말고도 틱톡은 가장 중요한 게 음악이 있잖아요. 맞죠. 네, BGM이 정말 중요한데 이 음악도 어떻게 보면 소재랑 좀 어울리게 해야 그래도 좀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좀 맞는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좀 깔이 맞아야 된다. 네, 연기가 될 수 있겠죠. 네. 네. 근데 특히 이 음악도 간혹 가다 보면은 좀 선정적인 음악들이 있어요. 이제 맞습니다. 저도 이걸 진행을 하다가 이 사유 때문에 반려가 된 적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없다가 좀 되게 자극적인 소재여서 거기에 맞는 음악을 좀 사용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찾다가 좀 이제 좀 야한 소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 BGM을 썼었는데 역시나 반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선정적인 음성이 들어간 그런 BGM들은 피해 주시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그냥 섹시한 음악으로 그런 음악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광고 자체에서 자극적인 거를 리드해가면은 좀 반려가 잘 된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맞아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성인용품 광고를 하는데 뭐 동요를 삽입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쵸. 그건 진짜 안 되죠. 그건 아니지만 너무 좀 딥하게 이런 분위기를 내가 이 광고를 통해서 이끌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팅을 잡으시면 요거는 무조건 반려가 될 수밖에 없다. 맞아요. 네. 좀 이제 좀 돌려서 좀 재즈 같은 음악이라든지 그쵸. 좀 리믹스된 버전의 좀 뭔가 끈적끈적한 그런 노래라든지 이런 네. 것까지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사실 거의 그런 좀 야릇한 분위기의 그런 노래였기 때문에 반려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선정적인 워딩
요거는 이제 사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위에 메타에서는 좀 이제 요런 표현까지는 가능했었거든요. 가능했는데 이 틱톡은 조금 더 기준이 타이트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요 텍스트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부만 초성을 좀 변형을 한다든지, 왜냐면 전부 다 초성이면 사람들이 몰라볼 수도 있잖아요. 그냥 맞죠. 넘기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느낌? 아니면 뭐 오선생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뭐 성행위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렇게 완전히 초성으로만 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돌려서 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카피 작성할 때 그러면 너무 저희 단어가 제한적인 거 아닌가요? 라고 좀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특히 이제 뭐 저희 애장품이라던가 아니면 맞죠. 반려기구라던가 요즘엔 이런 표현 많이 쓰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잘 모른다. 나는 너무 사실 이 업종이 생소하다. 근데 내가 마케터인데 너무 생소하다라고 하시면 그냥 주변에 지인분들, 친하신 분들 중에 이제 좀 이렇게 수소문 해보시면 그분들과 사실 인터뷰하는 게 가장 빨라요. 실제로 어떤 언어를 쓰는지 뭐 그런 것들을 캐치해서 소재에 담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특정 부위도 소중이나 거기 아래 뭐 이런 식으로 좀 돌려서 이 정도만 해도 웬만하면 다 이제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음. 뭔가 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성인용품 브랜드들이 되게 그 은밀하고 좀 네. 뭐 가려져 있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브랜딩 자체도 그런 식으로 안 가져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좀 광고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더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음. 그럼 성인용품은 네. 네, 웬만하면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은 음. 네, 다 한번 훑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재가 자주 반려가 되다 보면은 저희 조금만 이제 뭐 소재 반려 뭐 한두 건만 돼도 나중에는 이게 반복되다 보면 계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맞죠. 근데 일단 지금 제가 진행하는 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틱톡은 좀 되려 이런 비활 이슈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소재 반려만으로는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물론 이것 또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좀 웬만하면은 그래도 반려가 안 되는 방향으로 좀 그쵸. 진행을 해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뭐든 한 번에 바로바로 되는 게 가장 네. 맞아요. 깔끔하지 않나. 네, 맞아요. 사실 뭐 다이어트 업종도 결국에 저희가 항상 소구점을 찾다 보면 뭐 결국엔 살이 빠져야 되는 거다 보니까 신체 부위에 대한 소구점이 먼저 생각날 수밖에 없고, 맞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인용품이랑 조금 많이 연관이 돼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한번 쭉 훑어 드릴까요? 이거는? 네, 아무래도 소재 자체가 좀 19금인 경우가 좀 많아서 그렇죠. 네, 같이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다이어트 뭐 약뿐만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여성분들의 이제 네. 특정 신체 부위 이제 위에 네 여기 이제 요쪽이 이제 많이 커지는 그런 약이라든지 네. 여성한테 좋은 뭐 석류 콜라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죠. 그런 것들도 사실 저는 여기에 좀 같이 포함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반려되는 사유가 제가 듣기로 사실 다이어트 업종이 더 많았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일단은 좀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특정 신체 부위의 과한 확대나 이제 그런 아니면 과한 노출이 있는 그런 소재를 사용했을 때 좀 많이 반려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비단 뭐 진짜 노출이 살이 많이 보인다고 다 반려라기보다는 좀 너무 딱 붙는 옷들, 이제 뭐 그냥 레깅스에 탑을 입은 여성의 뭐 몸매가 있는 그런 사진으로도 반려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이제 영상으로 우회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미지로 있다 보면은 그냥 그 이미지만 계속 보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영상으로 그거를 빠르게 넘기는 동시에 잠깐씩 보여준다면은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우회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면은 뭐 이제 노출은 없지만 좀 저희 전후 차이를 좀 드러낼 수 있는 얼굴. 왜냐면 살이 빠지면 보통 이제 살을 좀 이렇게 많이 뺀 사람들을 봤을 때 네. 얼굴은 아직도 통통한데 몸만 빠지고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잖아요. 맞습니다. 얼굴이 사실 거의 가장 먼저 빠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얼굴 차이로도 좀 차이를 좀 드러내 볼 수 있다. 근데 이것 또한 영상으로 좀 우회를 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영상 소재 같은 경우에는 썸네일 같은 것도 자동으로 뭐 생성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직관적인 이런 부분들을 잠깐 영상에 넣었더라도 이게 자동으로 썸네일이 그걸로 노출돼서 반려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썸네일 부분도 한번 꼭 생각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막 썸네일을 제가 이제 저도 막 저희도 막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해보잖아요. 네. 이걸 썸네일을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내 영상 속에 반려가 안 될 것 같은 그 클립이 아무것도 없다.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제가 한 번은 눈속임을 하고자 그 썸네일 사진을 아예 다른 사진으로 끌어와서 그냥 썸네일 등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계정이 아예 중단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심재가 좀 네, 사유는 이제 거의 눈속임 비슷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음, 검수 과정을 넘기려고 했다라는 반려 사유로 아예 반려가 되더니 계정 자체가 비활이 됐던 적이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우회하면 안 되시고 네, 그건 안 되고 그냥 썸네일 이제 보시다면 그나마 괜찮은 덜 자극적인 그런 클립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수동으로 이제 직접 썸네일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그것 또한 그건 검수하는데 좀 많이 수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위에 이제 세 번째 거 보시면은 직관적인 워딩인데요. 이 워딩은 아까 틱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단 저희 문구에 적는 그런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내에 삽입된 그런 문구도 같이 포함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메타 책에서 검수할 때 도대체 어떤 부분까지 검수를 얘네가 하는 걸까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딱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지, 영상,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삽입하는 그 기본 캡션이라고 하죠. 캡션 문구.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상 속의 텍스트도 이미지 속의 텍스트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이 검수 읽힐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음성은 안 읽히는 것 같더라고요. 틱톡이랑은 조금 이제 이거는 살짝 차이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런 직관적인 워딩을 제가 지금 보시면은 알약이나 뭐 약, 의사 처방, 고도 비만 이런 것들은 의약품 관련 규제에 걸릴 수가 있어요. 네,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약이라는 걸 언급하기보다는 이렇게 이모티콘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될 텐데 뭐 자막 같은 걸 보시면 이제 뭐 내가 얼마 전에 뭘 했는데 2주 만에 이거 먹었더니 뭐 몇 킬로 됐어 라는 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광고들을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보면은 아무래도 가독성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자막으로 이제 이 사람 음성이 말하는 거를 자막으로 다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자막단에서는 이렇게만 표현을 해주고 음성은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텍스트에서만 좀 우회를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사실상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좀 매칭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영상 보시면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특히 여성분들은 다이어트 광고가 아직까지도 많이 뜨실 텐데 한번 좀 집중해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막상 보면 또 그렇게 거부감 없이 네. 이렇게 우회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수준이라서 맞아요. 생각보다 이런 방식을 조금 많이 채택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뭐 동일한 거고 이 이미지는 요건 이제 텍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소재에 나오는 그 이미지 뭐 그런 알약들이 정말 이렇게 잡고 있거나 알약이 뭐 흩뿌려져 있거나 이런 이미지들은 반려의 사유가 될 수가 있다. 물론 당연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넘어갈 수도 있는데 도중에 막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사실 웬만하면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좀 권장드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가장 화가 나는 경우죠. 아 맞죠. 네. 진짜 좀 쫓아가서 뭐라 하고 싶습니다. 그게. 네, 이게 이제 뭐 정말 광고 이제 비를 좀 예산을 늘리면 늘릴수록 저희 소재도 이제 엄청 많이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많이 교체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잘 나오는 소재들은 이제 장기간 이어오기도 하는데 저희가 경쟁업체들 거를 모니터링 하듯이 타사에서도 마케터분들이나 아니면 뭐 대행사 측에서 뭐 저희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시죠. 다 이제 시장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근데 보다 보면 특히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 광고 라이브러리에서 저희 광고들이 쭉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
단순히 광고 소재를 지금 이것만 돌리고 있구나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사실 뭐 저희도 그렇지만 여기는 뭐가 제일 잘 나오지? 라는 거를 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게시했던 일자까지 같이 확인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 좀 하단에 좀 내려보시면은 한참 전, 뭐 예를 들어 한 3-4달 전에 등록했던 소재인데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소재들이 간혹 있어요. 그럼 그거는 그만큼 잘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신고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잘 나왔던 소재인데 갑자기 한순간에 효율이 막 떨어져요. 보면은 그 소재가 이제 메일이 와 있죠. 해당 소재가 반려되었기 때문에 네. 뭐 조치를 취해달라라는 그런 메일이 옵니다. 참 본인들 이제 소재 반려됐다고 이제 네. 화나서 이제 막 시장 조사하다가 하면서 신고를 해버리는 경우라서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소재를 주기적으로 갈아주는 게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면 가장 잘 나오는 소재인데 그러면 다시 등록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어쨌거나 반려가 된 소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 자체에서는 인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 소재의 이미지와 그런 텍스트와 소재 파일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 읽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영을 했다가 바로 반려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한다기보다는 최대한 배리를 해서 좀 비슷하지만 다른 소재로 좀 변형을 한 다음에 등록을 해서 진행을 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권장드립니다. 요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이제 있는 게 가장 많이 나오죠. 미국 1위, 일본 1위, 뭐 대만 어디 수출 1위 뭐 이런 식으로 특정 국가명이랑 플러스 1위 그러니까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뷰티 쪽에서는 뭐 그냥 특정 국가명은 아닐지라도 뭐 1위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사용하고 문제가 되진 않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냐면 지금같이 특정 국가명 예를 들어 뭐 미국이면 미국 뭐 이렇게 특정 국가명과 함께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신빙성에 문제가 된다라고 신뢰도가 없는 주장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 또한 만약에 우리가 근데 우리 컨셉을 지금 미국 1위나 이런 걸로 잡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라고 하시면 그것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성으로 우회를 하거나 아니면 국가의 이모지를 활용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소재명이랑 그룹명도 분명히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요거는 뭐 100%뭐 이렇다라고까지는 아니고 저희도 맞아요. 진행을 해보면서 조금 어느 정도 추측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소재 카피를 이제 소재명으로 기재를 해버리시는 경우가 가장 조금 보편적이긴 합니다. 맞아요. 근데 왜냐면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여기 카피 중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있는 문구들은 초성으로 우회를 해서 기재를 해야 아무래도 검수 과정에서 이 그룹명이나 소재명도 분명히 한번 훑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네 여기까지도 신경을 써 주셔야 가장 조금 안전한 방법이다. 네. 근데 이거는 진짜 막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그쵸.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내부에서 좀 진행을 하다가 알게 된 케이스라서 특히 건기식 같은 경우는 정말 계정이 보통은 이제 대행사 측의 계정으로 진행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는 만들 수 있는 계정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제 좀 자유로운 대행사 쪽에 이제 계정을 생성을 요청을 주시는데 정말 수도 없이 계정을 만들면서 깨달은 사실이에요. 하나씩 저희도 시도를 해보고 하면서 한 건데 이 소재명을 그냥 뭐 예를 들어 적었을 때랑 네. 아니면 좀 우회해서 뭐 특정 국가명 미국 1위라고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랬을 때 뭐 미음, 기억 1위 이렇게 적었을 때랑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네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일명까지도 하나하나 소재 폴더링 할 때 애초에 카피를 좀 초성으로 다 네. 써서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폼이 많이 들긴 하죠. 왜냐하면 우회를 해서 다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랜딩도 단축 URL로 바꿔야 되지 네. 뭐 카피 문구 같은 것도 최대한 검수 안 걸리지만 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작성을 해야 되지 그리고 이미지 또한 이제 좀 동영상 같은 것들도 이제 광고주 측에서 받아봤을 때 저희 측에서 한 번 더 검수를 하거든요. 맞죠. 이게 반려될 만한 게 있나 없나 한두 번은 다 돌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안 될 것 같다 싶은 게 있으면은 다시 수정 요청 드리고 그리고 받은 거를 이제 세팅을 할 때 아까 위에 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으로 이제 썸네일이 어차피 추출이 되는데 굳이 수동으로 한 번 더 눌러서 이제
다시 이렇게 세팅을 진행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폼이 많이 들어가기는 맞습니다. 해요. 어쩔 수가 없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뭐 특히 뭐 저희가 오늘 시작은 성인용품으로 했다 보니까 네. 맞아요. 뭐 성인용품 뭐 이런 업종들에 이렇게 폼을 많이 들여서라도 광고를 라이브 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확실히 조금 관심도가 높은 업종이라서 성과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대체적으로 네, 네, 평균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막 이제 뭐 저희가 특히 이제 네. 뭐 성인용품에 대해서 좀 마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크게는 뭐 틱톡이랑 뭐 메타, DB360 이렇게 좀 많이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틱톡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뭐 관심사나 뭐 타겟팅 세팅 어떻게 하실지를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성인 용품도 실제로 그 제품을 사는 연령대가 정해져 있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조금의 치료용 목적도 같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웬만하면 사실 관심사나 이런 건 당연히 걸지 않는 편입니다. 연령이나 이런 건 당연히 뭐 브랜드나 제품의 실제 수요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뭐 정말 나 관심 있어라고 하는 사람만 구매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이거는 그냥 생활용품 같은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상 속에서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도 뭐 뷰티를 좋아하는 사람도 뭐 아니면 가구에 관심 있는 사람도 살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관심사나 이런 걸 굳이 그렇게 걸어두진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딱 뭐 모든 업종의 광고에도 적용이 되는 얘기지만 딱 이 관심사를 세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들이 고관여인 사람들이다라고는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게 뭐 사실 저희가 생각해도 저희가 물건 살 때 되게 다양한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네,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다양하게 조금 폭을 넓혀 놓는 게 아무래도 특히 광고를 진행하는 초반이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더 나아가서 좀 특히 이제 이런 용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번 쓰고 뭐 음식 같은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먹고 다 없어졌네 또 사야지 하는 그런 제품이 아니고 뷰티 같은 그런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고장 날 때까지는 계속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규 고객 확보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 우리 지금 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딱 가둬놓고 너네한테만 광고 보여줄래가 아니라 일단은 좀 최대한 널리 뿌려서 계속해서 좀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한 번 산 사람들이 또 다른 제품을 구매를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 브랜드 거 한번 써봤는데 나쁘지 않은데 좀 신박한데 아니면 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라는 그런 제품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 다른 라인을 보여줄 수 있게끔 이 라인에 대해서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A라는 제품 한 가지만 판매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좀 이거는 뭐 브랜드 측에서 이거는 같이 좀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야 이제 꾸준하게 저희가 매출 볼륨을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인용품 딱 이 업종부터 이름부터 들었을 때 사실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이라면.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되게 실제로 세팅할 때 많이 풀어놓고 진행을 하는 편이고. 네. 참고차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총 3가지 매체가 있었잖아요. 틱톡이랑 메타랑 DV360 이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거의 한 80%는 아니죠. 거의 100%를 지금 메타랑 틱톡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요 DV360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저희가 좀 이제 구글과 좀 제휴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에 노출을 시킬 수가 있는데, 비단 그런 사이트는 아니지만 이게 좀 성인용품 광고가 가능한 이유가 플랫폼 중에서 저희 이제 좀 그런 동영상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런 사이트들의 이 배너를 좀 노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별도로 그 리스트가 따로 있어요. 그런 야한 동영상의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에 아무래도 노출을 시키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좀 그런 동영상들을 보는 사람들, 좀 수요가 그래도 있을 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종의 관심사죠.
컨텐츠 타겟팅이라고 해야 될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다가 중간에 옆에 뜨면 뭐야 이거 좀 사보고 싶은데 하고 눌러볼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아마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플랫폼에 네. 있다 보면은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배너들이 뜨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다만 조금 이렇게 차이점을 굳이 나누자면 이거는 조금 사실 좀 오픈됐다 그래야 되나요? 플랫폼 자체가 맞습니다. 플랫폼 성향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플랫폼이 좀 오픈되어 있어요. 네, 살짝. 그래서 뭔가 좀 이게 음침하다고 좀 표현하면 안 되는데 살짝 양지의 느낌이 좀 있죠. 아무래도 이거는 저희가 그냥 그쵸. 보는 거잖아요. 사실 어떤 광고든 뭐 볼 수 있고 편하게 장벽이 좀 낮은데 이거는 저희가 이거를 뭐 지하철에서 이런 사이트를 이렇게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만의 시간에서 이제 본인만의 혼자 운전이 이제 즐길 때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는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특성상 좀 하드한 그런 제품들이 아니면은 웬만하면 광고를 잘 하지 않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뭔가 처음부터 다른 업종들을 진행할 때 DB360을 떠올린다라기보다는 우회가 필요할 때 DB360을 한 번씩 꼭 건드려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도 가능합니다. 검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메타랑 틱톡에서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특정 신체 부위를 연상시키는 어떤 이미지라든지 아니면은 거의 흡사한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그런 영상미가 있는 그런 네. 소재들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제품이 우리는 브랜드사가 아니고 저희 떼와서 이제 이거를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좀 세다, 많이 하드하다, 소프트한 그런 계열이 아니다. 우리는 메타 틱톡에서 풀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쪽으로 진입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도 뭐 옆에서 다른 마케터분들이 가끔씩 DB360 세팅하고 계시면 저희도 왔다 갔다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까지 네, 또 된다 맞아요. 정도로 감을 지면- 잡아주시면 소재도 그렇고 뭐 지면 자체가 굉장히 살색이 많은 구조라서 네. 이거는 좀 참고해서 요 플랫폼 차이만 좀 알아두시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 브랜드는 뭐 특성이 이러니까 이쪽으로 진입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면 가닥이 좀 잡히실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100% 올인을 하는 거는 저는 또 좀 개인적으로는 살짝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일단은 사실 저희가 뭐 더 자세히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그거는 뭐 소재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뭐 세팅도 당연히 그렇지만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브랜드 특성, 뭐 브랜드마다 좀 저희가 컨설팅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다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원론적인 내용이지만 조금 굉장히 신박하죠. 네, 이런 내용을 좀 저희가 들고 와봤고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문의사항은 저 위로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좀 저희 지금 실무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 컨설팅이나 방향에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서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컨설팅 4팀 최조원이었고요. 최다은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